안녕하세요. 김명인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포토샵을 통해서 아주 멋진 것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포토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로그램이죠. 사진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간단한 팁으로도 사진을 멋지게 만드는 방법들에 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일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을 해볼 거냐 하면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만 인물 사진을 멋지게 찍을 수 있는지 간단한 팁을 먼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보정이 필요하죠. 그런 보정이 필요한 부분을 포토샵을 통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어깨 라인이라든가, 그죠? 이런 턱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예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쁘게 보정해서 영화 같은 우리의 또는 화보 같은 멋진 화면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할 부분은 인물 촬영을 위한 기초인 팁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인물 프레이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풀샷이라고 합니다. 인물의 전체 모습을 시원하게 표현하는데 전체적인 구성에서는 발 아래보다는 머리 위쪽에 공간이 있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 위쪽을 헤드룸이라고 하는데요. 그 헤드룸이 발 밑쪽보다는 조금 더 많게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위의 배경이 너무 산만하다 이렇게 하면 풀샷으로 촬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니샷이라고 합니다. 모델의 얼굴부터 무릎까지 담는 샷을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관절을 자르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체를 강조한다거나 역동적인 움직임을 줄 때 사용합니다. 무릎 바로 아래 또는 바로 위쪽을 잘라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무릎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쪽 위에 쪽 또는 3분의 1의 아래쪽을 촬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샷은 웨이스트 샷입니다. 가장 많이 찍는 샷 중에 하나이죠. 바스트 샷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샷입니다. 허리 위에나 엉덩이 아래까지 상반신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머리 위쪽 헤드룸을 남기기도 하지만 과감하게 자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팔이 좀 내려가 있다면 손가락을 자르지 않게 좀 더 길게 촬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바스트샷입니다. 인물을 확대해서 부각시키는 사진을 얘기하는데 인물의 개성과 표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동작이라든가 이렇게 뭐가 있다면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더욱더 샷이 예뻐집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클로즈업 샷입니다. 인물의 생생한 표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촬영하는데요. 가슴 위쪽에 어깨 라인부터 얼굴 전체를 포함하는 샷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개 클로즈업 샷을 찍으실 때 목 라인을 뚝 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촬영하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물을 화면에 가득 채워서 촬영하고 각도나 시선 같은 것에 주의해서 촬영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를 보정하는 성형 보정 팁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부 보정을 하는 팁에 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어떤 툴을 사용할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툴은 스팟 힐링 브러쉬와 힐링 브러쉬, 그리고 패치, 그리고 도장 툴,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보통 많은 분들이 막 혼용해서 쓰시는데 각각의 툴들이 어떨 때 쓰면 가장 좋을지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브러쉬 4개 중에 가장 나중에 나온 스팟 힐링 브러쉬는 보통 어떤 특정한 부분에 점을 지우던가 또는 간단한 타투 같은 걸 지울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스팟 힐링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브러쉬의 크기를 작게 만듭니다. 작게 만드는 이 브러쉬의 팁은 여러분 키보드 엔터키 위쪽에 보시면 대괄호가 있습니다.
대괄호의 왼쪽 곳과 오른쪽 것을 클릭해 보시면 왼쪽 것을 클릭하면 작아지고요. 오른쪽 것을 클릭하면 커집니다.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실 적에 잡티가 있는 것보다 살짝 크게 하신 후에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살짝 팁을 드리자면 브러쉬의 옵션에는 하드니스라고 하는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경도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경도를 0으로 놓고 작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끝부분에 경계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지워봤고요. 또 다른 쪽에 가서 하나 지워볼까요?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힐링 브러쉬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힐링 브러쉬는 도장 툴 이후에 나왔는데 보통은 도장 툴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어떤 조직을 띄었다가 그대로 붙인다고 하면 힐링 브러쉬는 원래 가지고 있는 피부의 질감이나 음영 같은 것도 다 계산한 채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도비 발표회장에서 나이 많이 드신 분을 곧바로 촬영해서 주름을 막 없애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깔끔하게 정리된 피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위에 있는 깔끔한 형태들을 찾고 Alt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그 피부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복제되는 거죠. 포토샵에서 Alt키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경우 Alt키는 복제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잡티가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Alt 클릭해서 깨끗한 피부를 복사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잡티가 있는 부분에 가서 클릭 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라면 세 번째 있는 패치 툴은 주로 피부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큰 부분에 배경에 많이 쓰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는 내용을 써볼게요. 먼저 고치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영역을 지정하시고 클릭해서 위치를 바꾸신 다음에 손을 놓으시면 됩니다. 예, 간단히 없어졌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선택 영역이 남아있을 때는 셀렉트에 가서 디셀렉트 하시거나 단축키인 컨트롤 D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론 스탬프 툴, 즉 도장 툴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도장 툴은 그대로 100%로 복사해서 붙이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장 툴을 쓰실 적의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물의 피부에 사용하실 때는 투명도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보통 100%를 쓰면 곧바로 그대로 다 복제가 되고요. 예, 그렇지 않고 보통 피부에 사용하실 때는 10% 미만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예, 역시 Alt 클릭해서 예,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이런 것은 똑같은데 별로 티 안 나는 것 같으시죠? 왜냐하면 퍼센트를 낮췄기 때문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걔를 눌러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언제 쓰이냐 하면 예, 외부에 어두운 부분에 대한 그림자 영역이 남아있거나 또는 수염이 있는 이런 부분에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걔를 반복해서 눌러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이쪽보다는 여기에 수염이 조금 더 연해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초간단 성형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툴을 이용해서 잡티 같은 걸 없애봤는데요. 이번에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네, 얼굴을 보정해보고 그리고 좀 처진 피부 이런 것들도 보정해보면서 네, 금방 효과적으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네, 이런 보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작업을 했던 그 파일인데요. 예, 동일한 파일을 갖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전과 작업 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에 가서 duplicate라고 하는 명령어로요. 네, 이미지를 하나 복제했습니다. 복제한 상태에서 컨트롤 J키를 넣어서 레이어를 복사하고요. 필터에 가서 이미지 노미기라고 하는 포트레이처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써보겠습니다. 포트레이처 플러그인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15일 동안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툴입니다.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토샵에 붙여서 쓰는 거죠. 어도비가 만든 제품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품인데 그것을 포토샵에 붙여서 포토샵의 한 부분처럼 메뉴처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포트레이처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포트레이처 화면이 열렸네요. 자, 프리셋 항목에 보면 다양한 프리셋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프리셋을 보고 싶으시면 한 번씩 클릭해 보셔도 되고요. 또는 썸네일로 바꾸신 상태에서 이렇게 썸네일 사이즈를 올려보시면 결과물들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가 보여집니다. 저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저는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사용하고요. 보통은 피부가 좀 나쁘다 그럼 2번, 네, 어른인데 피부가 정말 나쁘다 하는 경우는 3번을 사용합니다. 자, 일단 네, OK를 해서 한번 넣어보고요. 자, 좀 확대해서 피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필터에 가서 포트레이처 또 쓰겠습니다. 자, 이게 원본 상태고요. 지금 레이어를 열었을 적에 상단의 상태입니다. 보시면 외부도 부드러워졌지만 피부톤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네,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한 번 더 컨트롤 J로 복제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복제를 하냐 하면 네, 하단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고요. 이제 필터에 가서 리키파이라고 하는 이른바 포토샵의 성형 수술 툴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리키파이를 열었고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간혹 얘를 열었을 적에 왼쪽에 있는 툴이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CS6 버전 2호 버전에서는 어드밴스드 모드라고 하는 것을 체킹하셔야 이렇게 메뉴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확대하고요. 얼굴 부분을. 자, 턱 라인을 조금 조절해 볼게요. 턱 라인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일단 코나 눈이나 입이나 이런 이목구비를 건들면 안 되걸랑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단에서 4번째 툴인 프리즈 마스크 툴을 선택하고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셔서 이렇게 채색합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빨간색으로 실제로 칠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위쪽에서 5번째 툴인 퍼커 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브러쉬 크기 물론 조절하고요. 너무 작지 않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쭉 클릭해서 안쪽으로 밀어보시면 이렇게 날씬해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팔 부분도 해볼까요? 다시 프리즈 마스크 툴을 선택하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쭉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역시 퍼커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퍼커 툴을 쓰실 적에 브러쉬 크기를 너무 작지 않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안쪽으로 살이 밀려 들어가면서 날씬해지는 게 보이시죠? 툴을 쓰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느 정도 강약을 주어야만 가장 라인이 예쁘게 나올지는 여러분들의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자, OK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00%로 보이게 한 상태에서 자, 확대 도구를 제가 클릭하고요.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하면 같이 두 개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손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자, 팔이 정말 많이 얇아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네, 피부도 보시면 이렇게 주름살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턱 라인도 조금 날렵하게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결과물을 금방 얻을 수 있는 포토샵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멋진 촬영을 위해서는 일단 프레임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각각의 프레임 구도에 관해서 잘 기억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더욱 멋진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포토샵의 힐링 브러쉬부터 다양한 브러쉬 툴을 통해서 인물 사진을 보정해 보시고요. 또는 리키파이라든가 또 플러그인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도 멋진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이런 팁들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 사진에 꼭
활용해 보세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